사실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는 거 누려봤잖아요. 싸이월드 다들 해보셨죠? 옛날 사람. 아니 싸이월드. 네. 해보셨죠? 네. 해보셨나요? 아, 네네. 싸이월드는 다들 아실 텐데 이 가상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어요. 근데 메타버스로 다시 이렇게 뜨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? 아니면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?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, 왜냐하면 네네. 뭐 도토리하고 비교하면 도토리는 이제 일종의 뭐 선불전자지급 수단 같은 건데 도토리는 싸이월드가 관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싸이월드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 뭐 예를 들면 선물하기 기능도 결국 거기 경유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다 거기서 관리한 SK 커뮤니케이션인가요?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. 이제 근데 이제 아까 NF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. 새롭게 우리가.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의 돈은 기존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디지털 세계에 있는 소유권 개념 뭐 거기에 뭐 집을 있든 아니면 거기 건물이 있든 땅이 있든 아니면 거기에서만 존재하는 뭐 음악이 있든 사진이 있든 거기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생겼다. 물론 제도적인 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누군가가 한 명 이제 딱 만들어서 우리 이런 세계관 만들게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런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저희 아까 NFT 얘기를 할 때 그 디지털 아트 그림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NFT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모순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저 사도 돼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막 그러실 거예요. 그래서 그 NFT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담는 이 패키지인 거고 뭐가 담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담을 수도 있고 우리 게임을 하시는 게임 아이템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부동산 조합투자 그것 담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산업적 흐름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3년 5년 뒤에도 이제 디지털 아트 그림을 NFT화하는 게 그렇게 뜨거울까라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그림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가치 평가라는 게 사실 잘 안 돼요. 우리 수집품도 그렇잖아요. 미술품은 가치 평가 잘 되나요? 잘 안 되거든요. 감정사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 막 평가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될 거냐면 요즘은 NFT가 일단은 사용 가치 어디다 쓸모 있어라는 걸 답을 할 수 있어야 NFT를 요즘 구매를 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미 이제 우리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셨는데 게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게임 안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이미 가치를 가지는 것들은 게임을 하신 분도 이미 다 느끼고 있거든요. 근데 그 게임 안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본인 걸까요? 게임 회사 걸까요? 그렇죠. 게임 회사 거예요. 게임 회사라는 판결이 났고 그래서 그 게임의 아이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. 네. 아까 소유권을 늘 얘기하셨는데 저는 소유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팔 수 없으면 내 게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게임 아이템 내가 팔 수 없어요. 잘못 팔다가 게임 계정 중지를 당해요. 아니 그래서 네. 계정을 팔아버리잖아요. 그 계정을 팔죠. 키운 계정을 팔아. 네, 그래서. 걸리면은 이제 또 룰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게임도 가상 공간이고 메타버스도 가상 공간인데 가상 공간 활동이 많아질 거고 그런 게임 아이템처럼 가상 공간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데이터만 획득하는 게 아니라 NFT 형태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럼 NFT 형태 획득해서 내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오는 거죠. 그럼 내 소유권이에요. 그때부터는 이걸 내가 팔아도 되고 이게 가치가 있으면 우리 리니지라는 게임에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1억 원의 거래가 된대요. 자녀분들 리니지 게임 한다고 막 뭐라 하면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막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템이 내 소유가 되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생각이 올 거예요. 그렇겠네요. 이게 우리가 이것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NFT가 그 가상 세계에 있는 어떤 자산을 내 소유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 활동한다. 이거는 우리가 실물에서 우리 경험할 때 내 거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 내 거기 때문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가상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 NFT라는 이 중간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. 아니 제가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좀 공유하자면 제가 이제 덴마크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발달한 게 뭐냐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위험 평가를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뭐냐면은 사실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 이 바람이 얼마나 불지 수익이 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
저 풍수지리 직관 같은 분들이 가는 거야. 네. 그래서 네. 어디 보자 이러면서 바람도 좀 느껴보고 네. 여긴 되겠어. 예, 그래야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니까 사실은 환경 산업도 굉장한 그 신용 평가가 되게 중요한 기능을 작용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아담대 시장이 열리면 아담대. 이제 사실 은행원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은행원한테 물어보는 거지. 이거 집행검 이거 믿을 만한 거죠?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그 업체에서 네. 쏙닥쏙닥 하는 거죠. 요거는 저희가 5천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. 이런 거를 사실 할 또 그런 산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. 맞아요.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지금 핫하냐면 높게 평가받고 있냐면 기업 가치로 이런 NFT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기업. 제가 말한 그 풍력 평가랑 정확히 비슷한 네. 모델인 거네, 그렇죠? 평가할 때는 직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네. 이 여러 가지 데이터 기록들이 남잖아요. 어디 그런 보자 것들을 이러면서 해야 되는 조합하고 거잖아. 데이터 가지고 오고 인공지능 활용하고 그래서 이 NFT는 얼마일 것 같아라고 평가해 주는 기업이 굉장히 높은 기업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이 커질 거라 봐요.